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승부패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이제 4등에 당첨이 됐었는데, 저는 정배대에 가까운 회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경기들이 좀 이변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뭐 리즈가 승리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아틀레티코가 패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무승부가 한 경기밖에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변의 회차가 2월이 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이변들이 나와서 좀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공유드렸었던 또 포르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주력과 고배당이 적중이 됐었고 일요일에는 부주력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있는 승무패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주중에 초안 영상을 공유를 드리는데 제가 좀 이번 주에 코로나일 줄 알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가족이 또 확진이 돼서 코로나일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는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PCR이랑 이제 신속항원까지 계속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몸이 아팠었던 부분 때문에 공휴일 주중 경기 초안을 영상을 공유를 못 드렸었는데 오늘과 내일 승무표와 포르투 경기들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랜드퍼드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우선은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드퍼드가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전적까지 포함이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흐름적인 부분보다는 에버튼보다는 이제 브랜드퍼드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홈에서의 에버튼도 아니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이기도 하고 브랜드퍼드가 보여주는 이 압박, 에버튼 같은 경우에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은 팀이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도 브랜드퍼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에버튼은 지금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수비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퍼드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단통으로 승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승부를 가져가는 부분은 경기력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브랜드퍼드와 에버튼 지금은 브랜드퍼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퍼드도 약간은 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느껴지는 게 강팀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줘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력적으로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처지는 경우에는 상대가 좀 더 뒤처질 때 경기를 압도하기보다는 경기는 압도하긴 하는데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어서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승을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브랜드퍼드가 에버튼 상대로 물론 에버튼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도의 투표를 몰릴 만큼 받을 팀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좀 강해서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브라이튼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고 이 상대 전적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리즈가 지난 경기 때 뭐 첼시 상대로 잘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 내내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리즈가 이번 시즌 좀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축 자원이었던 하피냐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고 중원에서의 필립스까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자원과 측면에서의 크랙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리즈가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압박적인 부분도 좋고 역습도 좋고 측면에서의 풀어나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즈가 지금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리즈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브라이튼도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실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이 좀 낮게 측정이 된 부분 때문에 브라이튼 쪽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경기력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리즈가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지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첼시가 지금 공격이 너무 답답해요. 이 수비적인 부분도 물론 좀 뭔가 이 수비진의 네임밸류적인 부분들은 좋은데 경기를 주도할 때 상대팀 상대로 라인을 좀 올렸을 때 오히려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비진의 주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레스터가 바디가 침묵은 하고는 있지만 이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이 선수들의 득점을 골고루 좀 분포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첼시가 그렇게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라면 저는 레스터가 좀 이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승무패로 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단통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레스터가 바디의 침묵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첼시가 지난 경기 리즈에게 패배하긴 했었지만 맨디 키퍼의 실수로 인해서 좀 경기가 말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공격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레스터 상대로 첼시가 쉽게 실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저는 지금 레스터와 첼시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의 레스터기도 하고 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또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경기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상대였던 뉴캐슬이 잘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 전제가 수비적으로 지키고 역습을 나아갈 텐데 지금 홀란드가 있는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좀 이 그냥 수비만 하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시티에 의심 없이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엘체가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사실은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는 엘체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소시에다드도 이 득점력적인 부분이 지금 완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결정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공격을 만드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카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체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승은 가져가지만 무승부를 배제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패 토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풀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변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왜냐면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기적인 부분을 물론 수비는 굉장히 좀 아쉽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지금 연승이 좀 길고 아스날 같은 팀은 이렇게 풀럼처럼 압박을 하는 팀 그리고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제공권으로 밀어붙이는 팀 이런 팀들 상대로 은근히 아스날이 좀 약해요. 수비진이 그런 부분에서의 실점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아스날이 그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좀 미끄러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큰 이변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스날의 지금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스날이 경기력이 워낙에 좋아서 승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경기긴 합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요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할까에 대해서 의심의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긴 한데 의심 없이 라요의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지는 경기 때 괜찮았었어요. 공격적인 부분들이. 근데 수비가 이 크로스 상황에서의 실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간도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요와 마요르카 분명히 두 팀의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수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부분들이나 저는 라요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는 알메리아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메리아가 7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세비야가 뭐 과거 전적도 있지만 알메리아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이 공격이 안 풀릴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약팀들 상대로는 좀 잘 잡아내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중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좀 공격이 안 풀릴 때가 있지만 이렇게 좀 승격 팀이죠.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측면에서의 그 강력한 모습을 크로스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측면에서의 돌파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알메리아가 생각보다는 경기력에서의 역습들이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의심하기보다는 배당이 높긴 하지만 세비야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의 단통 패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톤빌라가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연패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력적인 부분은 지금 이번 시즌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스톤빌라가 앞서요. 왜냐면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공격에서의 자원들도 좋고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과정들이나 아니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득점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스톤빌라 상대로 웨스트햄이 강했었던 전적들이나 이제 웨스트햄의 연패가 좀 긴 부분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완전한 역배 쪽으로 웨스트햄 승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스톤빌라와 웨스트햄의 지금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스톤빌라가 좀 앞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경향이 커서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하기에는 아스톤빌라 상대로도 좀 경기력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긴 합니다.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승부의 느낌이 좀 강하게 되는 경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뉴캐슬의 경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좋습니다. 역습도 좋고 우드를 활용한 제공권적인 이 교체로 들어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막시맹이 진행 경기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뉴캐슬의 단점은 이 수비적으로 좀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팀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약팀 상대로 라인을 올렸다가 좀 역습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울버햄튼 상대로는 역습을 당하더라도 지금 울버햄튼의 결정력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쉽게 실점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뉴캐슬의 지금 좋은 흐름과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뉴캐슬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경기는 사실은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뉴캐슬 사이드긴 한데 무와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이 울버햄튼의 패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뉴캐슬의 승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팅엄 포레스트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손흥민도 약간은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변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트넘이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되긴 했지만 노팅엄도 링가드를 활용해서 공격들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워낙에 많은 팀이라서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이 보강이 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노팅엄처럼 공간을 아예 안 내주는 팀이 아니라면 저는 토트넘의 충분한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경기를 잡고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헤타페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6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헤타페가 이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긴 해요. 압박적인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결정력이 워낙에 답이 없는 팀이고 수비에서의 공간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아서 비아레알이 상대 전적도 강했어서 비아레알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헤타페처럼 이 개싸움하는 팀,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는 팀,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팀이라면 비아레알이 분명히 측면에서의 공간들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공간들이 적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도 많은데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헤타페에 사실은 믿음이 가진 않는데 역습이나 아니면 압박을 통해서 볼 탈취하고 나서의 그런 득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라리가 특성상 이변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무승부보다는 완전한 역배가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헤타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6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진행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경기력은 좀 괜찮은 부분들을 시즌 개막하고 나서 보여줬었는데 이 득점이 터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는데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이 터졌었고 바이돌리드가 워낙에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팀이라서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 바르셀로나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레알이 상대 전적에서도 강했었고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그래도 이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이 적은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팀이 에스파뇰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크게 이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에스파뇰의 홈에서의 이점이 저는 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알이 이 경기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뭐 페널티킥이 좀 자주 나와서 그렇지 물론 뭐 에스파뇰과 비교했을 때 강하긴 한데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비니시우스나 이 벤제마 같은 이 공격 자원들의 지속적인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에스파뇰의 홈이라면 라리가에서의 가장 큰 이변, 바르셀로나 레알 중에 한 경기가 부러진다면 저는 좀 레알 쪽이 이 경기는 좀 이변의 느낌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픽도 아니라 단통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는 뭐 사실 레알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승무패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